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보험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민채합니다. 보통 다들 실비보험은 필수적으로 여기고 가입을 하시지만은요, 의외로 수술비 보험은 놓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저렴한 보험료로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보험 중에 이 수술비 보험만한 게 없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 우리가 왜 수술비 보험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좋은 보험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코너입니다. 토마플랜 AB 시간에는 통원비 보험을 알아볼 텐데요. 최근에는 중대 질환의 경우에도 입원보다는 통원을 통한 치료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코너에서는 통원비 보험까지 비교, 분석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래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험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63-2666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채팅 통해서도 소통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정리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힘차게 보험플랜 119 시작해볼게요. 네, 그럼 보험플랜 119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진단비나 실비는 있는데 수술비는 없으시다면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렴한 보험료로 계속 받아서 너무나 좋다는 수술비 보험, 괜찮은 보험 소개해 준다고 하는데요. 안수연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수연입니다. 사람들이 만약이라는 거에 대비해서 보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만약이라는 거에 대비해서 보험. 만약 어떤 일이 생길까? 이거에 보험이라는 표현을 쓸 때 왜 보험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우리가 보험을 왜 들까요? 어떤 일이 생길 때 혹시나 해서 보험을 들 텐데요. 혹시나 어떠한 일이 생길 때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보험을 듭니다. 그렇다면 수술비 왜 필요할까요? 수술비가 필요한 이유는요. 가장 적은 돈으로 큰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실손보험을 준비하죠. 실손보험을 왜 필요로 하나요? 왜냐하면 병원 갈 때 가장 많이 돌려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실손보험이 좋죠. 그러면 나쁜 이유가 뭘까요? 실손보험은 매년 보험료가 오릅니다. 그렇다면 수술비는 어떤가요? 잘만 준비한다면 많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수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비는 꼭 필요합니다. 실비가 있는데 수술비 보험이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왜냐면은요, 실손보험 가입률이요, 50대 같은 경우는요, 45.5%밖에 안 됩니다. 60대 이상 정말 보험이 필요한 나이죠. 실손보험이 필요한 나이에는요, 11.8%밖에 안 돼요. 왜냐면은요, 유지할 수가 없어요. 보험료는 매년 갱신되죠. 정작 가입하려고 해도 받아주지가 않아요. 50대 이후에 45.5%, 60세 이상 가입률은 11.8%예요. 내가 가입하려고 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매년 보험료는 오르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방안은 바로 수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비는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진단비가 있는데 수술비 보험이 필요할까요? 반복되는 보장. 진단비는 좋죠. 의사가 진단만 해도 보장이 되니까요. 그러면 진단비는 몇 번 주나요? 한 번 줍니다. 하지만 수술비는 어떤가요?
반복되죠. 반복되는 게 수술비의 장점이죠. 다양한 질병. 우리가 질병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질병의 조건은요, 다양하고요. 여러 가지가 많이가 있는데 이런 다양한 질병이 있어서 진단은 어떤가요? 우리가 진단감 하면 몇 가지를 준비하시나요? 보통 암내심입니다. 이런 큰 질병에 대해서, 암내심에 대해서만 보통 우리가 진단금을 준비하죠. 그러면 수술비는 어떤가요? 암내심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수술비는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질병에 대해서 수술비는 준비할 수가 있고요. 또 보장 금액이 큽니다. 우리가 이런 진단금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5천만 원, 최대 암 같은 경우는 1억, 2억 준비할 수가 있죠. 하지만 뇌나 심장 같은 경우는 2억, 3억 준비할 수가 있나요? 준비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비싸서 그렇게까지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술비는 어떤가요?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비는 보장 금액이 크게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진단금에 비해서 물론 보험료가 저렴한 게 수술비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진단금 같은 경우는요, 다양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수술비 같은 경우는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양하면서 보험료가 무척 저렴한 게 이런 수술비의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수술을 할 것 같으십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만약 수술비를 갖고 계세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하는 수술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수술을 할까요? 여기 보시면 이런 로봇이 수술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의 의료 환경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런 로봇이 수술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로봇이 수술을 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수술비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사람이 수술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로봇이 수술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혼자 들어가서 알아서 수술할 수도 있는 이런 수술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술비를 준비함에 있어서 어떤 의료 환경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준비할 때 있어서 지금부터 100세까지 준비하는 수술비도 좋겠지만 어쩌면 의료 환경은 계속 바뀌니까 한 20년, 30년 동안만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0세까지를 생각한다면 20년만 내고 100세까지만 준비한다면 어쩌면 의료 환경은 계속 바뀔 건데 지금의 환경이 앞으로 50년 후라면 의료 환경이 바뀔 텐데 미리 그 돈을 앞서서 내는 거는 어쩌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20년 동안만 30년 동안만 이렇게 저렴하게 준비하는 것도 어쩌면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렇다면 누구나 수술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현재 건강하기 때문에 나는 수술을 받을 일이 전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수술은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많은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떤 수술을 받냐? 건강심사평가원에서 보면은요. 상위 수술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척추 수술, 실관절 수술, 백내장 수술, 스텐트 삽입술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이런 수술들은 질병에 대한 수술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는 노화에 따라서 많이 진행되는 수술이고요. 이런 척추 수술 같은 경우도 노화의 진행에 따라서 진행되는 수술입니다. 이런 스텐트 삽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제왕절개 수술 같은 경우는 이런 출산에 관련된 수술이겠지만 이런 담낭절제 수술은 질병에 관련된 수술이겠죠. 이런 많은 수술들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이런 많은 분들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이건 아니실 겁니다. 누구나 수술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한 달에 나 3만 원, 5만 원이라는 돈을 만약 이런 미리 준비만 해놓으신다면 갑자기 발생하는 수술에 대해서 좀 여유롭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의 A 플랜은요, 이미 많이 준비하셨다 하더라도 부정맥이나 신부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 친구는 내가 부정맥에 관련돼서 수술을 했을 때 보장을 받았는데 내가 미처 준비 못했다면 똑같은 수술을 하더라도 나는 보장을 못 받는다면 속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해, 다치거나 아팠을 때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이 플랜이 정말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이유는 복층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복층 설계라는 거는요, 이런 종수술비와 이런 N대 수술비를 같이 준비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이런 보장의 준비함에 있어서 이런 수술비를 구성함에 있어서 이런 수술비를 준비하려면 연계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는요, 이런 수술비만 이렇게 다 구성을 하게 되면은 손해율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수술비만 이렇게 같이 가져가다 보면은 보험사에서는 이렇게 수술을 할 때마다 보험금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손해율이 높잖아요. 그러면 보험사가 망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망보험금을 많이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런 연계 조건이라는 걸 잡아주는데 이 플랜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최소화하게 준비할 수가 있는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런 5종 수술비를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가 관열 수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피를 부는 수술이었어요. 하지만 예전에는 관열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수술은 어떤가요? 비관열 수술이라고 해서 피를 안 부는 수술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관열 수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 수술비가 비쌉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수술을 많이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이런 관열 수술비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아직도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열 수술에 대해서 비싸게 받으려고 보험사에서는 비싸게 받기 위해서 이런 이종 수술에 대해서 같이 연계 조건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플랜에서는요, 이런 관열에 대해서도 전혀 연계 없이 이런 관열에 대해서도 적게 들어갈 수가 있으면서 이런 관열 수술은 조금 넣고요. 이런 1종 수술, 2종 수술, 많이 하는 수술, 1, 2, 3종 수술은 많이 받을 수 있고 많이 안 하는 4, 5종 수술은 적게 낼 수 있게 구성을 알차게 구성할 수 있는 복층 설계를 할 수 있게 구성한 게 오늘의 장점 수술이고요. N대 수술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수술을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수술이 어떤 수술이냐면요, 심장 관련된 수술을 많이 하겠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기관이 어디일까요? 뇌하고 심장입니다. 우리가 신체 구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구성이 뇌하고 심장이잖아요. 그리고 뇌하고 심장이 없어서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런 뇌하고 심장이 제일 중요한데 고혈압과 뇌하고 심장 이런 수술에 있어서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성이 오늘의 구성 내용인데요. 1,0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구성이에요. 이런 수술 기법에 따른 종수술비, 그리고 심장과 뇌하고 고혈압, 이런 중요 수술비를 1,0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구성, 이런 구성을 복층 설계한 수술비가 오늘의 주요 내용인데요. 이런 수술비를 가장 적게 내면서 큰 보장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오늘의 A 플랜입니다. 이런 A 플랜은요, 저렴한 보장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게 오늘의 A 플랜인데,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장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난소낭종으로 100만 원씩 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요즘 아직 건강검진 안 하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 자궁근종으로 110만 원씩 받을 수가 있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 유방 의무로 많이 받으시잖아요. 섬유 선종으로 진단을 받으셨다. 그러면 수술하시면 60만 원 받으시는 거고요. 대장 용종
50대 이상 분들 거의 아마 대장 용종 받으실 거예요. 이러신 분들 110만 원씩이나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위에도 가치 검사 많이 받으실 겁니다. 이러신 분들 110만 원씩 받으시는 거고요. 무릎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하신다. 그럼 100만 원씩 받으시는 거고요. 우리가 요즘 심장 초음파 많이 건강검진에서 해창 많이 보시죠. 허혈선 질환으로 인해서 스텐트 삽입을 하신다 하면 1,120만 원입니다. 여기서 복층설계가 돋보이는 거는요. 여기서 질병수술비 20만 원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1,000만 원 진단금 받으시는 거고요. 또 여기서 100만 원 종수술비 받으시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복층 설계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1,120만 원이라는 수술비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늘의 한번 보험료를 한번 보실게요. 보험료는요. B플랜이 한번 나왔네요. 오늘의 보험료가 지나갔습니다. 오늘의 보험료가 보험료가 사라졌습니다. 보험료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료가 사라졌네요. 보험료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B플랜 한번 보겠습니다. B플랜 보험료를 보시면은요, B플랜의 보장은요, 우리가, B플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면서, 노화가 되면서 우리가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노화가 되면서 하는 수술이 뭐가 있을까요? 백내장이 있을 거고요. 이런 녹내장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노화가 되면서 많이 하는 수술은 백내장 수술, 그리고 관절염 수술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뼈가 많이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인공관절 수술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관절염 수술이 있겠죠. 그러면 아까 A플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어서 질병이 생기거나 아니면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또 건강검진했을 때 이상이 생겼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해당이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술비였고요. B플랜 같은 경우는 내가 노화로 인해서 백내장이나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인공관절이나 이렇게 관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이런 암에 있어서 비관절 수술이나 뇌나 심장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관절 수술에 있어서 받을 수가 있는 게 B플랜 내용인데요. 녹내장을 무려 500만 원이나 받을 수 있는 게 B플랜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갑상선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대대적으로 축소 예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상선 같은 경우는요, 결제 수술이 백내장 다음으로 지금 손해율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험 사기도 많이 걸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갑상선에 대해서 많이 축소 예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갑상선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준비하신다면 오늘 플랜 내용에서는 300만 원씩, 만약 결절에 있어서 수술을 한다면 300만 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갑상선 결절 300만 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이런 백내장 같은 경우는요, 한쪽 눈당 90만 원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 백내장 수술을 하신다 하면은 같은 날에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양쪽 눈에 한쪽 눈당 90만 원씩 같은 날을 한다 하더라도 한쪽 눈에 90만 원, 90만 원에서 18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녹내장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요즘 그 스마트폰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녹내장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녹내장을 수술하시면 녹내장 같은 경우는 안과 검진 갔다가 의외로 많이 진단을 많이 받으십니다. 녹내장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은 시력이 전구가 하나씩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녹내장 같은 경우는 수술을 안 하시면 완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수술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이런 녹내장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수술 아니면 완치가 힘드시기 때문에 수술을 선택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관절염 같은 경우는
수술 안 하면 고통이 너무 심하시기 때문에 이런 관절염 많이 하시는데요. 한 번 하실 때마다 110만 원씩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게 오늘 플랜 내용이고요. 인공관절 같은 경우는요. 한 번 하실 때마다 무려 310만 원입니다. 310만 원 보장받으시는데요. 이 플랜 같은 경우는 유병자 플랜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소에 약을 드시는 분들, 고혈압이나 고지혈, 당뇨 약을 드시는 분들도 선택하셔서 보장받을 수가 있으시는 거고요. 평소에 만약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정말 선택하시면 평소에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관절이 약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백내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뼈 약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건강검진 앞두신 분들 같은 경우는 30만 원 이렇게 보장받을 수도 있으시기 때문에 같이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보험료 보시면은요. 30대 분들 같은 경우는 10,000원대로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40대 분들도 2만 원대로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60대 분들도 4만 원대, 5만 원대로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A 플랜, B 플랜 한번 최종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A 플랜 같은 경우는요. 고혈압, 고지혈, 당뇨. 지금 보험료가 사라져서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요. A 플랜 같은 경우는요. 60대 분들은 무려 5만 원이 안 되는 4만 원대 보험료로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갱신입니다. 무려 30년 갱신입니다. 30년 동안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요. 보장받을 수가 있는데 50대 분들 같은 경우는 30년 갱신이면 80세까지 오르지 않는 보험료예요. 그러면 80세까지 30년 동안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그 4만 원대 보험료로요. 오정 수술비 그리고 엔대 수술비를 1,000만 원대 보험료로 준비하실 수가 있는데 요즘 그 부정맥 신부전 이런 수술비와 그리고 종수술비를 같이 준비하시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수술비를 준비함에 있어서 종수술비 같은 경우는 1종과 5종 수술비는 수술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내가 종수술비만 갖고 있다 하면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런 수술비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런 종수술비 같은 경우는 보험 금액이 작습니다. 그래서 수술비가 약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엔대 수술비 같은 경우는 엔대 특정 수술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좀 부족함이 있죠. 뭔가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수술비와 엔대 수술비를 같이 준비하셔야지 수술비에 공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수술비와 엔대 수술비를 같이 준비하셔야 되는데 오늘의 A 플랜 같은 경우는요. 30년 갱신이지만 5만 원대 미만으로 준비하실 수가 있는데 30세와 50대까지가 무려 4만 원대 보험료를 준비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30년 갱신입니다. 그리고 60세 분들도 20년 갱신으로 5만 원이 안 되는 보험료예요. 그리고 무려 고혈압, 고지혈, 당뇨가 있어도 가능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종수술비와 엔대 수술비를 정말 최소 보험료로 준비하실 수가 있는 게 오늘의 A 플랜입니다. 그리고 B 플랜 같은 경우는요. 이런 다빈도 예요. 백내장 수술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질병 수술비나 무슨 수술비 다 해봤자 100만 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유병자 분해에도 불구하고 최대 90만 원을 준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 우리가 보통 그 유병자 아닌 분들도 인공관절 수술비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플랜에서는요. 무려 310만 원이에요. 우리가 인공관절은요, 관절이 몸에 6개 있습니다. 일단은 6개를 준비한다고 하시면 수술할 때마다 310만 원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공관절 한 번만 하시나요? 아닙니다. 인공관절 의외로 많이 하십니다. 뼈마디가 아파서 잠 못 이루시는 부모님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인공관절 안 아파보신 분들은 모르십니다. 정말 인공관절에 특화된 보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부모님 아프신 분 효도가 달래 효도가 아닙니다. 내 아프신 부모님 관절에 대해서는 정말 보험
준비하셔야지만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갑상선 관련돼서 여태까지 미뤄놓으셨던 분들은요. 갑상선 결절 더 이상은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갑상선은요. 정말 손해일이 많고요. 갑상선 같은 경우는 사실 과잉진료라는 말이 있어서 그런지 더 이제 조사가 철저하게 될 거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런 심장 초음파 건보 적용 때문에 앞으로의 손해율은 많이 반영될 겁니다. 물론 저희한테는 좋은 소식이죠. 예. 만약 아프면 검사 저렴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보험료는 예상될 겁니다. 예,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시청자 여러분, 수술비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저렴하고 큰 보장은 수술비만큼 좋은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보장보다 정말 저렴하고 반복적이고 큰 보장은 수술비가 최고입니다. 그것만큼은 따라잡을 건 없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여러분 실비만 믿고 있으시다가 정말 나이 먹고 보험이 필요할 때 후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나 비싸져서 감당이 안 되는 나이 먹고 그 비싸진 실비를 대체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수술할 때마다 보장받을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오늘 수술비 보험 소개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옛날보다 뭐 큰 질병에만 받는 게 아니라 작은 수술, 시술에도 반복 보장 가능하고 금액 자체가 커졌다고 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 플랜 모두 무엇보다 60대 기준으로도 4만 원대도 가능했으니까 유병자인데도 이렇게 저렴하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 관심 가지시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66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자, 지금 방송 열심히 시청하시고 실시간 문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0138님의 메시지부터 볼게요. 50대 남성분이 지금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이분은 실비 있으시고 암보험은 있으시대요. 방송 보시면서 뭔가 부족하진 않나 확인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자, 안수현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실비와 암보험만 있는데 어떻게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게 좋을까요? 네, 실비하고 암보험만 있으시다면 사실 진단금도 필요하시고 수술비도 필요하십니다. 사실 암보험 같은 경우는요, 나이가 드시면 비싸게만 준비하실 뿐이지, 사실 암은 50대에 암이 있으시면 잘 준비하신 거고요. 하지만 수술비 같은 경우는요, 사실 50대 같은 경우는 이제 50대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혈관 질환이 이제 시작될 나이시거든요. 만약 건강하시면 정말 다행이신 건데요. 혈관 진단에 관련돼서는 이제 곧 시작될 나이시기 때문에 이런 진단금이나 이런 수술비는 꼭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비랑 암만 있으시다면 이제 혈관 질환은 아마 없으신 것 같네요. 그러면 수술비랑 진단금은 꼭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겠대요. 아무래도 50대 남성분이시면은 이제 아파질 수가 있는데 부족한 혈관 질환 쪽이랑 오늘 소개해드린 반복해서 저렴하게 또 받아갈 수 있는 수술비 보험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 주셨고요. 자, 2848님의 문자도 보겠습니다. 수술비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거 선택해야 될지 모르시겠대요. 자, 전부 선택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전부 선택하면 너무 좋은 방법이겠지만, 네. 우선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술비는 종수술비와 엔대 수술비를 같이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요, 그래야지 수술비에 공백이 없어요. 왜냐면, 종수술비 같은 경우는 수술의 이제 방법에 따라서 이제 1종부터 5종부를 그러니까 나열을 해 놓은 거고요. 엔대 수술비 같은 경우는 특정 질병에 대해서 크게 받을 수 있는 수술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엔대 수술비와 종수술비를 같이 이렇게 보장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수술에 공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준비하시는 A 플랜이 좋으실 것 같고요. B 플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면서 나중에 나이 들면 백내장이나 이제 관절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안 좋아질 거를 다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눈이 이제 나이 들면 안 보일 거는 뻔한 거고요. 나이가 들면 무릎이 안 좋아지고 관절이 안 좋아질 건 다 누구나 예측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만 할 수 있다면 혹시나 내가 나이가 들어서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을 때 하나 둘씩 이제 수술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이제 연금보다 더 든든한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종류 중에 시청자분들께 딱 맞는 수술비는 저에게 연락 주셔서 함께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수현 전문가님과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자,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의 주제는요. 짧아지는 입원 일수, 통원비 보험이 정답이라고 합니다. 오늘 김경화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그 입원 일수가 줄어든다. 정말로 그 입원을 길게 하는 경우가 요즘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보험에서는 입원비 보험은 다들 아시겠지만 통원비 보험은 좀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맞아요. 어떤 정보 만나볼까요? 네네. 입원비 보험은 저희가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보통 그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입원비 보험 준비 필요성을 많이 말씀드려서 많이 준비들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통원비 보험, 왠지 굉장히 생소하신 부분일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통원비를 받을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보험상에서는. 아마 실비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그 실비 하루, 통원 일당, 뭐 손해보험에서는 한 25만 원, 생명보험사에서는 하루 통원비가 20만 원까지 이렇게 보장받으시는, 내가 병원에서 병원비를 지급을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만큼 이렇게 받으시는 이런 거밖에 생각을 못 하셨을 텐데, 이 통원 할 때마다 정액으로 금액을 정해서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아플 때 아니면 생활에 잘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또 오늘 제가 알려드릴 텐데, 통원비 일당이 왜 중요할까요? 라고 내가 우리 네. 아나운서님한테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 아나운서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일단 통원이라는 게 병원에 이제 방문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뭐 그때 병원에 갔는데 돈을 준다면요 마다할 사람이 없으니까 통원비 보험이 좋은 거 아닐까요? 네. 이게 통원비 보험 자체가 우리가 예전에 그 가입한 보험에는 통원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정말로 네.
아마 상해 재해 통원비 이 정도 10,000원 정도 하루에 10,000원 이 정도밖에 없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아주 특이한 담보라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진단을 그래서 받거나 뭐 수술을 하거나 입원을 하거나 어떤 특정 사건이 벌어져야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보험사에서도 돈을 줬던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통원비 왜 필요한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 뭐냐면 의료비 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오. 우리가 예전보다 지금 점점점 살아가면서 의료비 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의료비 지출이 왜 늘어날까요? 제가 오늘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의료비 지출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네. 병원 가면 우선 검사를 많이 받죠. 그렇죠. 뭐 단계별로 할 게 많잖아요. 네네. 무엇보다 그 비싼 치료들 그렇죠. 발전된 거는 비싸잖아요. 네네. 그것 때문 그리고 아닐까요? 검사를 하는 것도 네. MRI 이런 거는 예전 같은 경우는 MRI를 비싸니까 네. 입원을 해서 MRI를 찍어야 아, 된다. 네. 뭐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MRI 찍는다고 해서 입원을 안 시켜주거든요. 병원 자체에서 입원을 그렇죠. 안 된다. 네네. 입원하지 않고 통원으로 해라라고 하나 통원으로 보네요. MRI를 찍게 네. 만들거든요. 그럼 MRI 한번 찍으면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우리 다들 아실 거예요. 간단하게 찍어도 4, 50만 원이고요. 좀 범위를 넓게 찍으면은 100만 원 이상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큰 병원비를 지급하는데 통원비에서 우리가 실손 통원비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에서 25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뭐 초음파 치료나 뭐 내시경, 엑스레이 뭐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 10가지 항목을 딱 뽑아봤을 때 한 8가지 정도는 다 통원에 의해서 발생되는 비용인 거죠. MRI, 초음파, 그러네요. 내시경, 엑스레이, 약값, 특진료, CT 촬영, 특수검사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통원에 의해서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우리가 사실상 실비에서 받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통원할 때마다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거나 CT를 찍거나 MRI를 찍거나 이렇게 뭔가 통원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 비용을 조금 더 우리가 보험에서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네요. 지금 의료비 지출 항목들을 10가지를 나열을 해 주시니까 생각보다 진단비나 뭐 수술비 자체가 아니라 병원에 네네. 갔다는 이유로 돈이 야금야금 새어 나가고 있었는데 그렇죠. 시청자분들 그 실비 있으시니까 네. 아니 뭐 실비해서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거든요. 맞아요. 실비에서 통원비 받으시죠. 네. 그런데 한계가 있잖아요. 금액이. 네. 실비보험 같은 경우는 그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금액 한도 내에서 그것도 갈 때마다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병원에 지급한 금액에 비례해서 받는 거잖아요. 내가 병원비에 가서 병원을 10만 원 썼으면 10만 원 한도 내에서 받으시는 거고요. 내가 병원에 가서 병원비를 40만 원 썼는데도 내가 가입한 금액이 20에서 25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받으셔도 20에서 25만 원밖에는 못 받으시는 부분인 거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통원비 보험은 정액형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입한 금액이 40만 원이다. 그러면 통원할 때마다 40만 원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내가 가입한 금액이 20만 원이다. 그러면은 통원할 때마다 20만 원씩 받으시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우선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정액과 실비보험에 대해서 정액보험과 실비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사실 실비보험 가입한 인구들이 우리 그 보험 가입 의 기본이 실비보험이라고 해서 네. 모두들 실비보험을 다들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통계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실비보험 전체 가입자 중에 65.7%는 한 번도 실비보험을 타보신 적이 없으시답니다. 보험료만 내고 네. 보장은 안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특별히 병원에 우리 MC님은 병원에 가서 네. 이렇게 치료받은 거 보험금 청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저도 이제서야 조금 하려고 하는데 저희 그죠. 부모님은 그래도 어떻게 제출을 하시고 조금씩 받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웬만하면 젊은 사람들은 저도 네. 사실 아직 한 번도 병원 가서 그렇겠네요. 실비보험 저도 가입되어 네. 있는데
예, 한 번도 청구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이제 65.7%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나머지 분들이 병원비를 실비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병원비를 청구해서 받으시는 건데 그중에서도 3.4% 전체 100으로 놓고 봤을 때 3.4%만큼만 받으시는 금액이 본인이 낸 금액보다 본인이 보험금으로 낸 실비보험료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아가시는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실비보험을 계속 오르는 실비보험 부담되시고 뭐 많이 오른다고 걱정들도 하시는데 이렇게 계속 오르는 실비보험으로 막상 내가 받아가시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 실비랑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그냥 네. 남들이 다 좋다고 하고 필요하다고 하니까 가입한 실비보험이 어쩌면 통원비 보험과 비교했을 때 후자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도 현실적으로 들거든요. 봤을 때. 네네. 이게 이제 입원비 보험만 또 있었다가 통원비 보험이 이렇게 출연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그 배경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왜 내가 입원비 보험을 오늘 꼭 왜 필요한지. 네, 통원비 보험이 왜 필요한지. 통합비 네. 보험이 왜 필요한지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질문의 답이 지금부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답이 뭐지?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이 의료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점점점 발달되고 있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가슴을 이렇게 절제를 해서 열어가지고 절제 수술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런 수술 잘 안 받으시죠. 요즘은 거의 다 내시경처럼 아니면 로봇 수술처럼 그렇죠. 수술비를 수술 그 자족을 최소화시켜서 자르는 여는 부분을 최소화시켜서 될 수 있으면 피를 많이 안 보는 이런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신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되면서 치료하는 방법이 아주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지고 바뀌면서 입원하는 그 날짜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입원하는 날짜는 네. 점점 줄어들고 통원하는 날짜는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수술 건당 그 병원 입원 일수 추이를 살펴보니까요.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입원한 일수가 6.26일. 그러니까 한 6일에서 7일 정도 입원을 하신대요. 이것도 많이 입원하시는 건 아니죠. 예전 네. 같은 경우는 뭐 30일도 입원하고 그쵸. 뭐 이렇게 길게 입원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요즘은 큰 수술을 받으셔도 오래 입원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점점 줄어서 2017년 같은 경우는 6일이 안 돼요, 채. 수술을 하고 큰 수술을 받고 입원을 하시는 날짜가. 큰 수술을 하더라도 일주일이 채 안 되다 보니까 예전과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그 입원 일수보다 통원 일수가 급격하게 그렇죠. 늘어나고 있겠네요. 네네. 표가 준비되어 있네요.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입원 일수보다 통원 일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과연 정말 큰 질병에 걸렸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암에 걸렸다고 생각을 네. 해보세요. 암에 걸리면 과연 우리는 며칠이나 입원을 할까요? 암에 걸리면 그래도 몇 달은 입원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죠? 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유방암에 걸려도 7.7일을 입원을 하고요. 폐암에 걸려도 8.5일을 입원을 합니다. 7일에서 8일 이상 사실 이거 뭐 개인적인 사적인 얘기긴 한데요. 저희 아버님이 간암에 걸리셨는데 네. 입원을 하셨어요. 수술을 받으셨는데 5일 만에 퇴원을 하시더라고요. 암인데도 5일 네네. 만에 퇴원이 가능하네요. 그러고 나서 통원을 하시는 거죠. 네. 통원 치료를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큰 병원에 보통 암이라 그러면 일반 조그만 뭐 의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수술 안 받으시고 상급 종합병원으로 많이들 가시잖아요. 이런 상급 종합병원에서 암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으셔도요. 일주일 이상 입원하시기가 굉장히 힘드시고요. 나머지는 다 통원으로 대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통원 일수도 보면은 유방암 같은 경우도 봐도 입원 일수는 7일인데요. 통원 일수가 11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원보다는 통원비도 입원비도 준비하면 나긴 좋겠죠. 통원비도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해가시는 게 조금 더 나중에 뭐 미래를 내다봤을 때 조금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이번 그 통원 일당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가장 무섭다는 암도 이제 입원을 뭐 5일밖에 안 한 케이스가 바로 옆에 그렇죠. 있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자, 통원비 보험의 중요성 살펴보면서 괜찮은 통원비 좀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네.
괜찮은 통원비는 네. 보장 내용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보장 내용은 A사와 B사 두 군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통원비만 말씀을 드리자니까 보장 내용이 같지가 않습니다. A사도 따르고 A사는 A사 나름대로의 특장점이 있고요. B사도 B사 나름대로의 특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특장점만 쏙 골라서 제가 보장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A사 같은 경우는 3대 질병 통원비라고 요거는 뭐냐면 3대 질병이 뭐예요? 암, 뇌졸중, 심장. 급성 심근경색증 이렇게 세 가지 질병으로 통원을 일반 의원에만 통원을 해도 10,000원씩 받고요. 그다음에 3대 질병 종합병원 통원비라고 해서 5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3대 질병 종합통원비 이 일반 종합병원에서 5만 원과 종합병원 통원을 가면 5만 원과 일반 통원비 10,000원을 해서 종합병원에 통원을 하면 6만 원을 받겠죠. 그다음에 상급 종합병원 통원비는 20만 원씩 이렇게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뇌혈관 상급병원 통원비, 심혈관 상급병원 통원비, 암치료 상급병원 통원비 이렇게 하면 상급병원에 통원을 하면은 각각 3대 질병에 20만 원 플러스 3대 질병 종합통원비 5만 원, 그다음에 일반 의원 통원비 10,000원 해가지고 상급 종합병원에 통원을 하면은 각각 46만 원씩 하루 통원을 하는데 46만 원씩 받을 수가 있고요. 하루 병원에 방문만 했는데 46만 원을 매번 주는 거예요? 그렇죠. 갈 때마다. 굉장히 신기하죠. 네. 그리고 B사 같은 경우는 암 통원 일당 10,000원, 뭐 뇌혈관 통원 일당, 뇌졸중, 심혈관 각각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각각 10,000원씩 들어가고요. 상급 병원 통원 일당이 여기는 10만 원씩밖에 가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10만 원씩 이렇게 넣고요. B사의 특징은 뭐냐면 간병인 일당. 간호간병 서비스를 받거나 간병인을 쓰시면은 간병인 일당이 하루에 10만 원씩 이렇게 받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까지 포함을 하면은 이 B사 같은 경우는 상급병원에 통원을 하면 21만 원 받으시고 간호간병 서비스를 받으면 10만 원씩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요런 특장점들이 있습니다. 병원만 가도 돈을 받는다니까 획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 받는 돈도 생각보다 너무 커서 놀랐거든요. 네네. 보험료 얼마 정도 될까요? 보험료 제가 말씀드리면 A사 같은 경우는 그 생각보다 우리가 저거 10,000원, 2만 원대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우리가 받는 금액이 좀 크죠. 보험료 같은 경우는 남성 A사 같은 경우는 남자 30대는 3만 원대고요. 여자는 오. 2만 원대인데 네. 요거 지금 20년만 내고요. 100세까지 보장 받으시는 거거든요. 비갱신이에요. 갱신이 없어요. 제가 왜 비갱신을 적극 추천을 하냐면요. 이렇게 통원 일당이나 입원 일당 같은 경우는 가입하실 수 있을 때 비갱신으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질병 입원 일당 같은 경우는 금액이 지금은 7만 원 이상 가입을 못 하시는데 금액이 묶여 있지 않아서 굉장히 큰 금액으로 가입하실 수 있었거든요. 지금 통원 일당도 지금 시작됐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금액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점점 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지면 아마 통원 일당도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가입하실 수 있을 때 20년 나 100세 만기로 이렇게 가입을 딱 해놓으시면 나중에 먼 훗날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험료도 생각보다 저렴하니까 네. 이 두 회사의 특징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특징을 좀 정리해 보면 A회사는 3대 질병 통원비 중에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은 금액, 46만 원, 작은 금액 아니죠. 가장 높게 가져가실 수 있고요. 납입면제 사유, 8대 납입면제 사유도, 납입면제도 됩니다. 8대 납입면제,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만기 신장, 만기 폐질환, 만기 간질환, 이렇게 8대 납입면제 사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병원, 종합병원, 상급병원으로 3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받으실 수 있고요. B사 같은 경우는 통원비에다 간호간병 서비스까지 같이 준비를 해가실 수 있거든요. 어떤 분은 통원간병 서비스 포함해서 이게 더 필요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통원비만 많이 가져가는 거를 이렇게 원하실 수도 있고요. 요거는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통원비 보험을 가져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최종 의견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통원비 보험, 우리가 실비보험만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실비보험만 믿고
지지 마시고요. 우리 예전에 입원비 보험 같은 경우도 아시죠? 실비보험에서 다 커버 안 되는 거, 입원비 보험에서 충분히 커버가 되는 거, 통원비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비보험에서 다 정리가 안 되니까 이렇게 통원비 보험도 준비를 해가시고요. 그리고 입원할 때 간호건병 서비스도 추가로 더 B플랜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저렴한 보험료로 여러 가지 그 혜택을 많이 받으실 수 있으니까 통원비하고 그다음에 입원비 그 간호간병 서비스 이런 거에 보완이 필요하시면 이런 걸로 알아보시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병원만 방문해도 하루당 상급 종합병원 기준으로 46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보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통원비 보험 김경아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앱일 시간에 확인했고요. 자,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생기시는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6번 또 그리고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자 열어보겠습니다. 3019님의 메시지인데요. 자, 이분은 암 진단금은 충분하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가족력이 있어서인지 그래도 불안하시대요. 제가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 문자 넣으셨습니다. 안수현 전문가님, 가족력이 있으시면은 아무리 진단비가 많아도 불안하실 것 같은데 어떤 플랜이 괜찮을까요? 네. 가족력이 있으시면 암 진단금은 아마 충분히 준비하셨을 거고요. 뭐 수술비도 많이 해놓으셨을 것 같고요. 지금 방금 전에 테마플랜 보셨다면 통원비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요, 앞으로는 우리가 입원 많이 안 하잖아요. 그리고 치료 방법이 수술보다는 항암이나 이런 뭐 방사선 이쪽으로 갈 게 뻔하거든요. 그러면 입원해서보다는 통원에서 치료를 많이 할 텐데 그러면 통원비가 있다면 하루에 46만 원. 그러면 통원할 때마다 하루에 46만 원씩 차곡차곡 이렇게 비용을 받는다면 이런 진단비 1,000만 원 받는 것보다 하루에 46만 원이면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게 훨씬 진단비보다 더 많은 보장을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진단금이 충분하시다면 이런 통원비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 추가 플랜으로 좋은 내용들 소개해드렸죠. 통원비 보험 물론이고 오늘 소개해주신 여러 가지 수술비 보험까지 알아가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0402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약을 받기 위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그럼 통원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의구심을 가지신 분이 문자 넣으셨습니다. 자, 김경아 전문가님, 약을 받으러 병원에 간 거잖아요. 이런 네네. 경우에 정말 받을 수 있을까요? 완전 너무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이래서 바로 제가 통원비 보험을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직접적인 치료의 목적으로 진료를 받으시고 약을 타러 가시잖아요. 이래도 통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네. 심장질환이나 뭐 뇌혈관 질환이나 암 같은 경우는 일반 종합병원이나 의원에 가서 진료 안 받으시죠. 큰 병원, 상급 종합병원 가시잖아요. 이 상급 종합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약도 받으시고 검사를 받으시고 이러시면요. 하루에 46만 원씩 꼬박꼬박 나온답니다. 네,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내가 치료를 위해서 약을 타러 가더라도 상급 종합병원 기준으로 46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자, 2550님의 메시지입니다. 요즘 수술비 종류가 많던데 종 수술비와 뭐 몇 대 수술비 차이점이 뭔가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자, 안수현 전문가님, 시청자분들의 눈높이에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다른 걸까요? 네, 수술비, 종수술비와 엔대수술비는 다릅니다. 종수술비는요, 수술 방법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수술비는요, 수술 코드에 따라서 주는 방법이고요. 엔대수술비는 수술 질병 코드에 따라서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수술 방법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종수술비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어떤 질병에 따라서 수술을 하시면 엔대수술비를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 같은 병이 걸리더라도 질병에 따라서는 엔대수술을 받을 수가 있고 어떤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종수술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둘 다 갖고 계시면 둘 다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 한쪽만 갖고 계시다면은 한쪽만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 큰 수술비를 받고 싶으시다 하면 엔대수술비는 크게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종수술비는 수술 방법에 따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작지만
받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보장을 받고 싶다면 저는 N수술비가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나도 수술비 보험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3153-2666번 또 우리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열려 있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 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 보험 플랜 119는 더욱더 풍성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